국내 경제 흐름 뭐 이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뭐 저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뭐 진짜 말도 못해 뭐 거의 내수는 붕괴됐어요. 내수가 붕괴됐다는 얘기면 시중에 돈이 안 들어온 거야. 왜? 여러분들 동네 가보세요. 1층이 임대문이야. 1층이 비어 상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자영업 비율이 낮다 보면 이제 7~8%대, 10% 미만. 보통이다 보면 한 13~14%대. 우리나라가 23~24%야 지금. 예전에 26%, 7%에서 뚝 떨어졌어. 왜?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딴 게 좋아서 갔다는 게 아니야.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했다. 폐업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영업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하다. 왜? 경기가 좋으면 자영업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경기가 나쁘면 다이렉트로 받는 게 바로 자영업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52시간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뭐 되게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또 변수까지 생겨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거든요. 수출 주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수출 주도형 국가의 특성이 뭐냐면 수출이 돼야지만이 이 경제가 받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내수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는데 내수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원체 작아. 통상적으로 뭐 러시아 같은 경우 뭐 러시아는 사실 선진국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디폴트까지 선언했잖아요. 국가가 그럴 정도까지 갔는데 그래도 거긴 버티는 이유가 뭐냐? 원체 내수시장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비록 작지만 탄탄하게 버텨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일본 시장을 주목했느냐? 우리가 일본이 지금 인구가 한 1억 한 3~4천 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산층이 그 상대로 중산층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수시장이 받쳐져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 5,100만이에요. 뭐 중산층 해봐야 중산층 비용 갈수록 떨어지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이제 설명할 때 수출이 없이 내수시장 자체만 해도 버틸 수 있는 그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되야 되느냐? 중산층이 한 8천만 명이 돼요. 그러려면 인구가 한 1억 5천 되겠지. 1억 5천 중에서 그 중에 반이 중산층에서 8천만 명이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소득이 이루어지면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한 8천만 명 정도다. 이렇게 학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8천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가 지금 거의 붕괴됐어요. 그게 뭐냐? 시중에 돈들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유례 없이 또 자영업 비율이 높고 망하면 뭐 경제 안 좋다면 훅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고. 근데 웃기는 게 아이러니하지? 이 상황에서 유보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유동자금은 시중에 돈이 내수를 해서 소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간다? 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얼마 써 있어요? 저기 유동자금이 1130조. 1130조가 소비로 해서 설비 투자 이런 데로 들어가서 소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만? 투자로만. 치고 빠지더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 부동산 가는 건데 주식 못 가대 지금. 주식 훅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요? 광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왕창 때렸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반 이제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아주 힘들어요. 지금 한국 경제는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뭐 경제 부분 제가 굳이 뭐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부동산만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은요 경제 한 파트예요. 경제 없이 부동산이 있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경제 안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부 아시죠? 국부. 우리나라의 국가의 총 재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얼마죠? 뭐 뉴스를 잘 안 보셨죠? 연속극을 주로 보시고 드라마 그죠?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왜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또 찍어줘야 되니까 일수 찍어줘야 되니까 그지? 예. 또 생방 또 찍어줘야 되고. 예. 근데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조 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따지면은 한 1년에 한 400조, 500조 그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국가 예산이 보통 한 400조 후반대인데 이게 갑자기 슈퍼 추경까지 해가지고 500조가 넘어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국부가 총 얼마냐? 조담의 단위가 뭐죠? 경을. 경을 치는 거죠, 경. 여러분 사실 지금 억도 힘든데 거기 조고 조단위 사실 저도 제가 하치펀드 했을 때 제가 핸들링 했던 게 1조 5천억을 핸들링 했었는데 저도 조를 보기는 봤는데 그 다음 단위는 사실 못 봤거든요. 경이야 경. 근데 우리나라 제 총 국부가 한 1경 한 3천조 정도 된다고 해요. 1경 3천조. 우리나라 총 재산을 다 평가를 하면.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찍어보세요. 8천조? 들었죠? 수업했잖아. 네. 9천조에 9천조. 잘 들었어야지. 9천조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 앞다리가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부에서 총 차지하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75%대? 75에서 80%. 그 사이에.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부동산이 크다는 얘기지. 크다는 얘기지. 그래도 역시 경제의 한 파트예요. 경제 흐름과 동떨어진 부동산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한두 달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한국 주식 이제 뭐 2천도 무너졌고요. 뭐 경기 침체, 고용 침체, 뭐 가처분 소득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예. 실제로 1, 4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2, 4분기에서 약간 1.1%로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 뭐 2.7%, 8% 택도 지금 2%도 지금 간당간당하다. 잘못하면 1%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왜? 너무 변수들이 안 좋은 변수들이 막 생겨버려가지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타격받는 나라 한국이에요. 수출 주도국가 제일 타격받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한일 경제 보복 또 벌어졌어요. 이제는 내수시장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수출까지 문제가 된다? 이거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슈퍼 추경 예산이 나온 거예요. 500조 이상. 유례가 없어요, 사실. 다 400조인데. 수출 주된 국가에서 아주 치명타예요, 치명타. 여기다가 또 가끔가다 또 이제 또 잊을만 하면 또 쏴주죠. 우리 우리 국방위원장이 누가 김정은. 그죠? 그래서 또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또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해줘요.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려고 했다가 악수만 했지 그 이상은 나갈 거 없잖아요. 이게 뭐냐? 외국에서 봐서 북한 자꾸 미사일 쏴준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몇십 년 동안 봤으니까 연평도도 포격하는 판에 미사일 한두 번 쏜 게 뭐 영광이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받았을 때는 여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서 뭐예요? 그게 바로 코리안 리스크예요. CDS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그게 뭐예요?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리안 리스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에는 강달러가 있을 수가 있고 달러가 됐을 때 그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이거죠? 그런데 요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셔야 돼. 안전자산 금 같은 경우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가고 왜 세계 경제 자체가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갈 텐데 이 달러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럼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양쪽 안에서 돈 또 쏟아 붓는다? 그럼 약달러로 또 전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한번 사놓고서 또 가만히 있을 때 안 돼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해칭 차원에서,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